안녕하세요. 2020년 도서관 귀리의 인문학 비대면 입문 프로그램 줌 활용 사례를 발표하게 된 강남구립 목골도서관 사서팀장 조민희입니다. 사례 발표에 앞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비대면을 맞이해서 전환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프로그램 유형별로 줌으로 진행한 사례를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희 도서관은 올해 세 번째 귀리의 인문학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작년에 귀리의 인문학 사업이 선정되었던 도서관들의 사업 주제들을 분석하고 최종으로 건축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삶을 닮은 공간, 인문학을 담은 건축이라는 사업명으로 사전 독서 모임, 강연, 탐방, 후속 모임 순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총 22회차로 기획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휴관, 재개관을 반복하게 되었고 도서관 운영에 있어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변해가고 적응해가는 사회에서 독서 문화 프로그램 또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현장 홍보를 주력으로 했다면 이제는 홈페이지, 문자, SNS, 블로그 등 랜선 홍보를 주로 하게 되었고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서 대면을 최소화해 지속적으로 참여자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진행되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신청자에 한해서 온라인 화상 강의로 진행하고 사전 독서 모임, 후속 모임도 자료를 함께 보며 이야기 나눌 화상 강의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탐방은 계획했던 장소들이 폐쇄, 인원 제한의 이유로 예약이 취소가 되면서 갈 수 있는 곳을 찾다가 결국엔 담당 사서가 가서 직접 고프로 장비를 가지고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여주는 랜선 탐방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귀리의 인문학을 진행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선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고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선택한 플랫폼은 화상회의 줌이었습니다. 회원 가입 없이 다운로드해서 클릭하기만 하면 접속이 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대기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신청자 안에서 보안이 보장되며 강연을 진행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어디서든 강연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 제약이 없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회원 가입 시 40분 무료로 회의를 개설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에는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했고 업그레이드 시 환율에 따라 금액이 한 달에 약 15,000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줌을 사용할 때는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등 카메라가 있는 기기가 필요하며 줌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가 강연 첫날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모의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사진은 직원 자체의 줌 연수를 진행했던 모습입니다. 이제 저희 도서관 귀리의 인문학 사업에서 줌을 활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회차를 줌을 통해 진행하고자 했는데 첫 번째 강연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독서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진행 과정은 이와 같은데 이 뒤에 사진과 함께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 주제도서 발췌본을 한글 파일과 PDF 파일 두 종류로 배부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내용을 확인할 때 더 편리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에 맞게 두 종류 파일 형식으로 배부하였고 오른쪽 사진은 핸드폰으로 파일을 열었을 때의 화면입니다. 줌 회의 중에 영상을 공유할 때 참여자분들의 인터넷 환경이 모두 달라서 영상이 끊겨 보인다는 이용자분의 건의로 컴퓨터 소리 공유 기능을 사용해 오디오북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화면입니다. 사전 발췌본을 읽고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마인드맵 그려보기 활동을 했던 모습입니다. 해당 주제에 대해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미지 프리즘 그려보기 활동은 처음 만난 사전 독서 모임에 딱 맞는 활동이었습니다. 여러 장의 이미지가 그려진 사진으로 주제어에 맞게 이유를 말해보고 다양한 생각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알고 싶은지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리즘을 활용했던 사진입니다. 주제 도서를 먼저 담당 실무자가 읽어보고 토론거리를 뽑아서 이용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줌에서는 사회자가 적절하게 개별적으로 음성어를 해제해서 참여자가 본인의 오디오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채팅이 어려운 참여자분들에게는 토론 참여가 대면처럼 이루어졌습니다. 토론 진행 시 모든 오디오가 켜져 있을 때 잡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회의를 개설한 호스트는 오디오를 한 번에 끌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관리가 편했습니다. 이제 줌으로 강연을 진행한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줌으로 하는 강연 첫날 무지 되게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접하는 강연 방식이고 이 방법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도 걱정이 되었고요. 도서관 실무자가 호스트가 돼서 회의를 개설하고 강연자에게 공동 호스트 역할을 주고 화면 공유를 합니다. 이 사진은 공동 호스트가 된 사람의 화면입니다. 참가자를 누르면 옆에 창이 이렇게 뜨는데 강연 프로그램 진행 시 관리가 용이했습니다. 왼쪽 상단에 기록 중이 보이실까요? 녹화를 시작하면 중간에 일시 중지와 다시 시작도 가능하고 회의가 다 종료가 된 후에는 녹화 영상은 mp4 파일로 컨버팅이 됩니다. 참석하지 못했던 참여자분들이 강연 영상을 공유해달라고 가끔 요청하시지만 이용자들의 얼굴이 나와서 되도록 강의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후속 모임에 강연 녹화 영상을 편집해서 강연 다시 보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화면은 채팅방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한 화면입니다. 미시를 쓰신 김별아 작가님의 강연이었는데 강사분이 워낙 말씀도 잘하셨고 문학과 건축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 참여자분들의 질문이 많았었습니다. 화면에서 채팅이라는 곳을 누르면 이 화면이 뜨고 강연 중간중간에 채팅으로 이용자분들과 강사분이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줌을 사용해 보셔서 능숙한 강사님이 있는 반면 그날 줌을 처음 사용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권기봉 작가님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여서 도서관으로 직접 오지 않으셨고 본인의 작업실에서 진행을 하셨던 화면입니다. 강의를 하러 직접 도서관에 방문하시는 강사님도 계셨는데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강사님 곁에서 저희는 프로그램 일지를 적으며 보조했습니다. 다음은 탐방입니다. 코로나19로 제일 걱정했고 장소 섭외로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탐방을 예약했던 곳들이 연이어 취소가 되고 거의 확정된 곳에서도 제한된 인원 때문에 다시 조율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실무자 밴드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 랜선 탐방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집에서 줌으로 탐방을 보게 될 이용자들을 위해 인문학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인문학 키트는 다과, 인화사진, 탐방집, 한옥 건축, DIY 키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탐방집은 앞으로 갈 탐방 장소에 대한 설명과 사진으로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랜선 탐방은 담당 사서 1명과 보조 인력 2명이 함께 탐방 장소를 코스별로 돌고 현장감 있게 영상을 촬영해서 촬영본을 편집해 이용자들에게 보여주며 사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탐방 키트에서 눈여겨볼 구성은 인화된 사진인데요. 직접 가서 눈으로 보면 좋을 곳이지만 누군가의 시선으로 찍힌 사진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랜선 투어라 화면으로만 볼 수 있는 곳을 사진으로라도 보여드리고 싶어 준비했었습니다.
택배 발송은 네이버 오피스 폼을 통해 택배 수령처를 받고 우체국에 직접 가서 발송했습니다. 방문 택배 접수를 이용하면 되지만 키트를 발송할 시기가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택배 접수가 어려워 직접 가서 발송했습니다. 다음 화면은 키트를 집으로 받을 수 있게 보내거나 현장에서 수령하신 분들이 오픈 채팅방에서 후기를 남겨주신 화면입니다. 이런 후기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프로그램을 끌어가는 힘이 되어서 소개해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성스러운 선물이 어린아이가 된 것 같다. 야근으로 지친 심신이 정성 가득한 키트 덕에 확 사라집니다. 라고 해주셨고, 사서님들의 많은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세심함이 묻어나서 기분이 좋아졌다. 크리스마스 선물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준비하는 동안 힘들었는데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후속 모임을 차시별로 되도록 3번 정도 진행했는데요. 한 번은 강연 영상을 제공할 수 없는 점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 강연 녹화 영상을 편집해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후속 모임에는 집에서 만들 수 있는 DIY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사서가 직접 제작한 한옥 건축 만들기 제작 영상을 함께 보면서 만들어보는 후속 모임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직접 만들어본 제작품 사진과 키트 구성 사진인데요. 앞으로 저희는 아직 3차 우리의 공간 건축으로 보다가 남아있어서 아키트리 교육연구소의 다양한 크기 벽체를 활용해 집의 모습을 3D로 만들어보는 내 집 만들기 키트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 후속 모임으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투어 음성을 활용해 귀로 듣는 오디오 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줌으로 화면 공유를 하면서 10곳 정도 오디오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도 줌을 활용하면서 구글 미트, 나우앤나우,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 여러 화상 강의 플랫폼을 다른 프로그램과 독서 동아리를 진행하는 데 활용해 보았습니다. 어떤 방법이 독서 문화 프로그램에 맞는지 아직도 고민하는 중인데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대로 자체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줌을 이용한 프로그램 진행 방식, 오픈 채팅방을 통한 안내 서비스, 그리고 회차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진행 방식 만족도는 92%, 지속적인 참여자 관리를 위한 오픈 채팅방 운영은 만족도가 100%였습니다. 그리고 회차 만족도는 82%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대면을 통한 강연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참여자분들의 생각이 많이 궁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문 결과로는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54%, 대면은 25%, 비대면은 21%였습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땐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인문학적 소통을 했던 방법을 그리워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회차를 줌으로 진행하면서 실무자로서 느낀 점은 준비와 배움이 많이 필요하다였습니다. 기리의 인문학 사업팀에서 진행해 주셨던 워크숍처럼 줌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고, 줌을 활용한 사전 독서 모임, 후속 모임에 대한 담당자의 준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 탐방을 줌으로 진행하려다 보니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아 힘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을 자주 들으시는 참여자 한 분은 도서관이 휴관이 되면서 이제 인문학 강연을 어디서 들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찰나에 줌을 활용해 진행하는 저희 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줌 사용하는 방법도 배워보고, 지금은 줌이 어렵지 않아 아들의 노트북을 통해 보는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으로 삶의 활력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휴관이라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라도 진행하고자 했던 저희의 노력이 통했다는 생각에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비대면 방법을 이용해 인문학적 소통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이 힘쓰시는 다른 사업진흥 도서관 실무자분들이 대단하고 멋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줌을 통해 할 수 있는 비대면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영상 제작 편집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배워볼까 합니다. 또 도서관 기리의 인문학 협력 네트워크 밴드에서 많은 인문학 고수님들 덕분에 많은 걸 배우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공유해 주시는 사업 실무자 담당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